안녕하세요. 실용국어 강준영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오후 한 3시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없는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강의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네요. 학습지 다 펴셨죠? 학습지 01번에 2쪽을 펴주세요. 실용국어 교과서 첫 단원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요. 단원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죠? 네,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국어 능력을 갖추는 단원입니다. 혹시 이거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들 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요? 회사? 네. 이 중에 뭐 주말이나 밤에 알바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뭐 종암동 맥도날드나 뭐 배달 기사를 하거나 배민에 웨딩 뷔페 같은 데서 이제 주말에 일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어쨌든 첫 단어는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국어 능력, 특히 이제 말하기 능력을 키우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회사 왜 갈까요? 네, 회사 돈 벌러 가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하면 알게 될 텐데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 쓰면서 다니는 데인데도 좀 힘들잖아요. 회사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학교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게 뭐 회사가 힘들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막 드립치고 이랬던 것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짧게 뭐 아르바를 하든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 교과서 내용 중에 필요한 걸 좀 요약하고 간추려 봤어요.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01번을 볼까요? 네, 신입사원이 된 준영이가 회사 계정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메일 주소 중에 가장 적절한 주소 한번 찾아볼까요? 네,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질문 왜 이러지? 아니면 4번이 왜 정답이야?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메일 계정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평소에 쓰던 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보안도 걸려 있고 이래서 웬만하면 회사 계정이 따로 걸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에서 쓰는 이메일이 그냥 이메일이 아니고 이게 공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공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여러분들 개그 욕심 내거나 이상한 드립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자, 근데 1번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디 뭐예요? 네, 준영 바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회사 직원의 아이디가 준영 바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엔 웃기네? 라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얘는 지금 회사가 일이 장난인가? 아니면 야, 이거 이메일 진짜야? 스팸 메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만들 때는 주소에 이상한 말 넣으면 안 됩니다. 욕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회사 스터디 예전에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메일 주소는 가급적인 뜻이 없는 단어랑 숫자들 조합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자, 2번 아이디 뭐죠? 보니까 욕이 나왔죠, 욕.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 쓰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메일엔 절대 욕설 안 됩니다. 이거 거래처 사람 얼굴에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번도 비슷합니다. 3번 아이디 뭔가요? 네, 섹시 이런 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화권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아이디 쓰시면 안 됩니다. 4번이 제일 무난하죠. 그냥 제 이름이 강준형인데 뭐 KJH 해놓고 뒤에 숫자 붙였잖아요. 가장 무난한 아이디 조합입니다. 5번 뭘까요? 롤 브론즈예요.
브론즈 뭐 자랑스럽다 이러면 써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한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해보기 0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스스로 일해본 적 있어요? 이거 시킨 거 말고 억지로. 만약에 있다면 일해본 경험 중에 여러분들 힘들었던 것, 아니면 없으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일터에서 발생했던 힘든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학습지 거둘 때 확인해 볼 거니까 지금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나중에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 뭐 그때 내도 괜찮아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쓰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아마 이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주말에 알바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거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역시 사람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세한 뭐 얘기는 제가 등교 개학 후에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기 3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12쪽의 활동 1-1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거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가의 윤종현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은 뭘까요? 종현씨 이번에 내놓은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어요 라고 했더니 윤종현씨 하는 말 좀 보세요. 그 정도는 기본이죠.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탄 실력이래요. 자, 윤종현씨 지금 문제 어떻습니까? 네, 자기 자랑을 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가 칭찬해주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칭찬해주면, 칭찬 안 받아서 모르겠다고요? 네,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강의를 보니까 이 필기랑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네, 보다 더 고퀄의 영상을 제가 만들려면 많이 힘듭니다. 일단 보시고 네, 디자인 시안 멋있다 칭찬해주면은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회사에서 비슷합니다. 뭐 누가 칭찬해주면 고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김현지 씨가 윤종현 씨의 상사일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김현지 씨가 상사이고 만약에 윤종현 씨가 부하 직원이다. 이런 경우에 뭐 김현지 씨가 윤종현 씨 정말 멋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윤종현 씨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뭐 더 덧붙이자면은 시안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에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 개학한 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가서 보겠습니다. 2번 나의 윤종현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은 뭔가요? 김현지 씨가 늦었는데 윤종현 씨가 늦게 오면 어떻게 냐고 좀 짜증을 냈죠. 사실 김현지 씨가 이거 잘한 건 아닌데 너무 윤종현 씨가 너무 대놓고 무안을 주고 있어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요령의 경률이 있는데 이거를 어긴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요령의 경률. 그래서 그럼 김현지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일단 늦으면 안 되겠죠.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지각하면 혼나잖아요. 회사에서는 자주 그러면 잘립니다. 해고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김현지 씨는 늦지 말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김현지 씨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완전 그냥 늦었어. 택시 타도 늦었어.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났는데 늦었어 이미. 이거 가면 늦을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김현지 씨가 해야 될 거는 상사나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미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늦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미안하고 지금 택시 타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아침 막 급하게 어디를 가야 돼.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3번 볼까요? 김 부장님처럼 멋진 상사가 될 수 있겠죠? 라고 했는데 김현지 씨 말하는 거 보세요. 멋진 상사는 아무나 하나요?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뭐 본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려울 거다 이러면 듣는 상대방 어떨까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 자존감 되게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자존감, 싱크 안 맞으면 어떡하지? 자존감이 낮은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꼭 이 자신과 남을 동시에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래 대화하면 되게 피곤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누구누구 선배는 엄청 뭐 잘생긴 사람, 엄청 예쁜 사람이랑 연애하더라. 야, 연애는 아무나 하냐? 우린 어려울 거야. 야, 누구누구는 이번에 실용국어 100점 맞았대. 야, 100점 아무나 맞냐? 우리는 어려울 거야. 야, 누구 상 받았대 이번에. 야, 상은 아무나 받냐? 우리는 어려울 거야. 듣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김현지 씨. 그래요. 우리도 노력하면 멋진 상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뒤에 나옵니다. 그냥 동의를 하세요. 이거 동의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가급적이면 자존감을 꺾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4번 볼까요? 자, 이거 뭐냐면은 공손성의 원리, 정중어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웠죠? 네, 1학년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근데 무슨 경률 뭐다 이런 거 외웠지만은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 외우지 말고 어떻게 말하는 게 공손한 건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령의 경률이에요. 1번 요령의 경률. 네,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지각 한번 했다고 해서 야, 너는 뭐 알람을 못 듣냐, 너 귀 먹었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까요? 관용의 경률. 관용의 경률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라. 아까 3번 생각해보기 03번에서 김현지 씨 늦었다고 했을 때 윤종현 씨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제가 연락을 늦게 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남의 탓만 하지는 마라. 왜냐면 듣는 사람이 좀 부담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1번, 2번이 연결이 됩니다. 3번 찬동의 경률, 이거 칭찬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4번 겸양의 경률, 이렇게 나왔네요. 겸양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는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 일본에서 되게 강한데요.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누가 장기 자랑하면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장기 자랑이란다. 자기 자랑하면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의의 경륜, 이거 뭐냐, 상대방 말에 동의하며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쌤, 근데 제가 쌤, 저 친구가 개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상대와 내가 생각이 비슷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난 너랑 생각 안 맞아, 완전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건 그래도 맞는 것 같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동의의 경륜을 사용해서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이 자기가 말할 때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진 않는구나, 내가 얘기를 할 때 좀 덜 부담스럽겠네, 이런 겁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본 게 많았네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뒤에 생각해보기 5번, 6번, 7번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